막을 내렸지만 스케이트 같은 동계 스포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북 유일의 수중 재활치료실이 적자로 문을 닫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장애 아동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장학숙 입사생 모집에 무려 400여 명이 탈락해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조업체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올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잠시 후 폐막합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동계 스포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빙상 경기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입장객이 몰리면서 길게는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컬링도 좋아하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좋아하고 피겨도 좋아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사람이 진짜 많네요, 근데. 네, 저도 놀랐어요, 와가지고. 눈으로만 봤던 경기를 직접 즐기려는 사람들로 빙상장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보고 쇼트트랙 선수들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드도 즐기고 코너링도 멋지게 돌 겸 왔습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 엉덩방아를 찧어도 마음은 김아랑, 이상화 선수 못지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언니들이 피겨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빙상 경기장에 오게 됐어요. 500명 안팎이던 휴일 하루 평균 이용객이 올림픽 기간엔 800여 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이용객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강습 문의도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컬링도 배울 수 있냐는 문의도 지금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애인들의 근육 강화를 돕기 위한 도내 유일의 수중 재활치료실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아동 환자 부모들은 당장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멀리 타지로 나가야 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장애 2급 딸을 둔 송모 씨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5살인 딸이 재활치료를 받는 대학병원 수중치료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치료지만 법적으로 병원이 잘못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럽죠. 이곳은 장애나 희귀병으로 근육이 약해져 혼자서는 걷기도 어려운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시설입니다. 호흡에 도움이 되고 또 일단 물 안에서 강직이나 마비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했던 신체를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당장 이용자들은 오갈 데가 없어진 상황. 더욱이 이용자의 60% 이상이 1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보니 막막함이 더합니다. 전주에 사설시설이 한 곳 있지만 중증 환자나 8살 미만은 받지 않고 있어 당장 다른 지역 통원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키도 안 되기 때문에 센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대전이나 충남대 쪽으로 알아봐서 그쪽 대기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다시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전라북도는 환자들의 딱한 처지는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장애와 희귀병 환자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출신의 수도권 대학생들이 기숙사인 서울장학숙에 응모했다가 400명 넘게 탈락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2의 기숙사를 신설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은 아직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문을 연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입니다. 2인 1실의 기숙사에 도서관과 체력 단련실 등을 갖췄습니다. 밥값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한 달 15만 원에 불과해 인기를 끕니다. 월 15만 원에 이제 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밥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따로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서 그런 공간도 있는 것도 되게 좋고. 하지만 정원이 370명으로 많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올해 122명을 모집했는데 500명 넘게 몰려
4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제2의 장학숙을 짓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전라북도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반면 광주, 전남과 강원도, 충북은 기존 장학숙 말고도 추가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원, 충북은 이미 제2 장학숙을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하루속히 제2의 서울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여 인재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부족으로 장학숙의 신축이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가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해 말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전국적으로 500만 명을 넘었는데요. 덩달아 피해자들도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환익 기자입니다. 10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김모 씨는 만기를 채웠지만 최근 업체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납입한 600만 원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피해 금액도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큰 거는 그대로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5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피해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5년 54건에서 2016년 60건, 지난해에는 72건까지 늘었습니다. 업체가 폐업한 경우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지와 환급 지연도 71건이나 됩니다. 상조업체가 계약 기간 안에 폐업할 경우 피해 보상금은 납입 금액의 50%에 불과합니다. 또 해약을 하면 무조건 85%를 환급한다는 규정도 사라져 가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법 위반 이력, 서비스 수준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안마의자 이런 그 가전제품과 함께 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그게 이제 공짜가 아니고 또 뭐 100% 환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시고. 재정 건전성 등 상조업체의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관광 비수기인 요즘 순창군이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선수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한 정구장, 상대 코트를 향해 힘껏 서브를 날리고 넘어온 공을 받아냅니다. 야구장엔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려온 학부모들은 경기장과 숙소, 음식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고추장 마을 안에 있는 민박과 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좀 놀랐고요. 아이들이 경기할 수 있는 어떤 구장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놀랐습니다. 순창에서 열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는 52개 지역에서 98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썰렁했던 식당과 숙박업소는 몰려드는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요즘 이 3월에 관광객도 없고 좀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순창군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와줘서 도움이 크게 됩니다. 이달 말에는 아시안게임 정구 국가대표 선발전도 순창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순창군이 유치한 체육 행사는 모두 44건, 선수와 임원 등 8만여 명이 찾아 12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갖고 애들도 잘 먹이려고 순창 음식이라든지 농산물을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대회를 계속 유치해서. 순창군은 올해 축구장 겸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광역단체장에 이어 이번 주에는 도의원과 시장, 시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개시 90일 전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도의원과 시장, 시의원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개시 60일 전인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악취 발생을 줄이고 가축 분뇨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른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확대됩니다. 전라도는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134곳을 지정했고 올해 130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500곳으로 농장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분뇨 처리와 축사 개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전북에서 항일의병 80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광복회 전북도 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전북의 의병 자료를 정리한 결과 기존의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421명의 항일 의병 외에 추가로 800여 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새로 발굴된 항일 의병의 독립유공자 서훈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에 문을 여는 롯데몰 군산점이 채용 박람회를 열고 400여 명을 채용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쇼핑몰 근무 인원의 70%가량인 400여 명을 현지에서 채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개최합니다. 전라도가 자동차 등록 때 해야 하는 채권 매입을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면제 대상은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량 가격이 2,500만 원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차, 사업용이 아닌 승합차와 화물, 그리고 특수차입니다. 또한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승용차는 채권 매입 가격을 50% 내려주기로 하고 다음 달에 관련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가 지난달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한 결과 49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 1월 68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27% 낮아졌습니다. 익산시는 낡은 화물차와 통학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3도 등 영하 3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 한때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다소 떨어지겠습니다.